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포토샵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 도큐멘트 키면은 윈도우의 타임라인을 꺼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옵션 창에서 Set Timeline Frame Rate를 우리가 24프레임으로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5초가량의 디폴트 애니메이션 그 타임라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레이어는 그냥 백그라운드 레이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1초 10 지난 다음에 저희가 사과가 완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Enable Onion Skin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 프레임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시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드로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사과로 몰핑되는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파리도 그려주시고요. Enable Onion Skin을 끄면은 이제 지금 제가 그린 거 하나만 들어오고 어니언 스킨을 키면은 그 전 프레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니언 스킨은 전 프레임과 뒤 프레임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전 프레임에는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인비트윈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이 어니언 스킨 세팅을 여시면은 제가 프레임을 최대 8장 전, 8장 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시티로 멀티플라이가 돼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장씩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좀 줄여서 중간 단계들을 그려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중간에 조금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제형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 약간 액체 느낌 비슷한 인비트윈을 그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비트윈을 조금 늘려서 저희가 이 동그라미에서 이 액체류 그 비슷한 중간 과정을 더 그려 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 젤리 같은 인비트윈으로 동그라미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려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단순 노동이니까 좀 빨리 감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니언 스킨을 누르고 얘를 자를 때 저는 F10번을 누르면 레이어가 잘리도록 액션으로 단축키를 설정해 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게 힘드시면은 그냥 아까 Set Time Frame Rate에서 그 옵션 창을 열어서 똑같은 이제 옵션 창에서 거기서 스플리트 플레이어 헤드로 하면은 그 플레이어 헤드가 있는 부분에서 레이어가 잘릴 거예요. 어느 정도 인비트윈을 그렸으면은 이제 이 젤리가 약간 반전이 돼서 사과 모양으로 몰핑할 수 있도록 또 그 중간에 인비트윈 2번과 3번 사이에 인비트윈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인비트윈 그 과정들 몰핑의 과정들이 좀 재밌으면은 이게
좀 더 애니메이션이 쫀득해지고 생동감이 있어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A에서 B로 변하는 것보다 A와 B 중간 그림 사이에 약간의 물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쫀득한 애니메이션에 재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려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식을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브러쉬라든지 좀 회화적인 느낌을 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포토샵 레이어들을 시퀀스로 쪼개가면서 애니메이션 잡고 그걸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에서 사과로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인비트윈을 보니까 사과가 살짝 더 폴짝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공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 점프할 때 살짝 스트레치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비율을 좀 조절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이게 더 생동감이 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더 쪼개서 사과가 약간 눌린 듯한 사과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스쿼시에서 원상복구가 되는 그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사과는 조금 눌린 사과예요. 지면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잘라서 그 레이어를 위로 드래그하면서 비디오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레이어 창에서 비디오 레이어 해서 뉴 블랭크 비디오 레이어를 통해서 비디오 레이어 자체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는 앞뒤로 자른 다음에 그 원형이 유지가 되지만 비디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제가 우측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프레임에는 그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 프레임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짧을 것 같다 하면은 아까 레이어, 비디오 레이어 가가지고 듀플리케이트 프레임 해서 프레임을 한 장씩 늘려주시면 돼요. 물론 저는 듀플리케이트 프레임 같은 그런 옵션은 조금 많이 쓸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액션으로 단축키를 걸어줬어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포토샵으로 어떻게 액션을 거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과를 따라가는 이런 액체류의 그런 좀 셀적인 동선을 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이어와는 다르게 비디오 레이어는 우리가 한 장 그리면 그 다음 프레임의 레이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냥 통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액체, 뭐 불꽃, 물, 폭죽 이런 거는 비디오 레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액체들을 이어가면서 이 사과 완성되는 타임에 맞춰서 한 바퀴 도는 셀 애니메이션을 같이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프레임에 비해 액체가 많이 이동을 하면은 더 빨리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이 끝나갈 때는 살짝 속도를 줄여주시는데 속도는 줄여주시되 이 꼬리 부분을 살짝 더 길게 그려주시면 약간 더 여운이 남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꽤 그럴듯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연필로 잡은 다음에 나중에 에펙 가서 쉐입 레이어로 이 가이드를 보고 패스 애니메이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토샵에서 채색까지 완료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면은 특히 약간 디즈니 프로젝트의 뭐 비하인드 씬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동그라미가 위아래로 점프하는 애니메이션 잡을 때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얘가 뛰어오를 범위나 이 프레임을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 8프레임이 있는데 8프레임 중간 정도의 움직임이 4,
그리고 4프레임을 그냥 균등하게 나눴을 때가 2프레임쯤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숫자 도식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X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X시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정도를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X시트를 따라가는 공의 움직임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하나 만들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레이어 순서대로 뒤바꾸면 되니까 1, 2, 3, 4, 5를 5 하고 4, 3, 2, 1로 바꾸면 되니까 루핑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시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스트레치가 많아지는 그런 액체류의 움직임을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라도 반으로 쪼개면은 타임라인에 쓸 수 있는 우리 단축키 있잖아요. 상하 좌우키. 좌우키를 이동하면서 전 프레임 그리고 뒤 프레임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임라인 안에서.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그 전 프레임들을 저희가 복제해서 순서를 뒤바꿔서 밑으로 내려가는 작업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이 액체류의 그 상하를 저희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향하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6번을 제가 복제를 6, 4, 2, 1을 복제해서 자, 레이어 순서부터 맞춰주실게요. 이게 제일 나중에 와야겠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서 그 다음 프레임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상하를 바꿔줍니다. 그냥 플립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저희 8프레임의 그림에 맞춰서 이런 잔여물들을 좀 그려주시면 되겠죠? 수정을 해주시면은 자, 4프레임도 약간 6프레임의 그 여운이 남아있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 프레임 원형으로 돌아올 때 하나 더 늘려서 아까 우리가 사과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전 프레임은 약간 스쿼시가 된 느낌을 또 강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착은 했지만 좀 찌그러진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쿵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X시트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는 어떤 이동의 그 정도를 X시트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반에 반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은 가속과 감속이 붙겠죠. 그런 식으로 X시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동선을 그려서 거기에 간격을 나눠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X시트랑 얘네를 눈을 좀 끌게요. 자, 그렇게 해서 X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액체류가 약간 화면을 이렇게 닦듯이 지나가든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요런 네모 안에 그런 효과 많이 봤을 거예요. 자막 효과 중에. 자막이든 뭐 트랜지션이든 좀 약간 액티브하게 화면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 될 때는 우리가 X시트로는 조금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선에 대한 가이드를 미리 먼저 잡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얘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빠질 것인지에 대한 뭐 요런 이제 우리가 움직임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내가 동선을 조금 더 이쁘게 그려서 요렇게 빠지는 애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속도감이 느껴지게 점점 빨라지겠죠. 키프레임 간격들이.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살짝 느려지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간격이 좀 촘촘해지고 다시 나갈 때 확 빨라지면서 나간다. 그리고 나가기 거의 직전에 멈춘다. 멈추면 좀 촘촘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짜서 이 동선에 맞춰서 저희가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좀 잘 보이게 초록색으로. 뭐 이거 비디오 레이어로 하시든 레이어를 잘라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레이어를 자를 거면은 잘린 부분을 위로 드래그해서 비디오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래서 그냥 이 동선에 맞춰서 라쏘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약간 그 동선의 속도감에 맞춘 형태 변형들만 살짝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형태 변형이 없다가 확 갈 때 여긴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갈 때, 그죠? 그러면은 약간 늘려주시고, 꼬리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어니언 스킨을 꺼주시고 우리가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동선 꺼주시고 다시 체크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스피디하죠? 휙 가죠? 중간에 빨라질 때 약간 그 꼬리 부분이나 이렇게 스쿼시를 동선에 맞춰서 주시면은 얘가 좀 더 액티브하고 약간 좀 더 쫀쫀한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탁탁 튀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걸 그대로 저장하셔서 여러분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오시면 돼요. 눈을 다 같이 켜고 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대로 우리가 에펙으로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 건 쉬워요. 그냥 드래그해서 불러와서 컴포지션을 불러오시면 돼요.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이렇게 비디오 레이어, 비디오 그룹들이랑 이 시퀀스들이 다 살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포토샵에서 우리가 애니메이팅을 하는 방법이에요.